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우주론을 연구하는 방법이 초신성 말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정체는 모르지만 미지의 암흑 에너지가 70%를 차지해야 돼요. 또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에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결과를 섣불리 받아들이기가 조금 주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결과와 또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의 결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다가 혹시 암흑 에너지가 존재는 하는데 우주 상수는 아니고 혹시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많은 호스트나 샘플에 대해서 우리의 그 나이에 따라서 광도가 변하는 그 결과를 더더욱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과 어떻게 하면 일치하고 조화할 수 있을까 그런 쪽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또 약해진다면 그런 암흑 에너지는 가능하겠다. 만약에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약해진다면 우주의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에 따라서 좀 압력이 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주론을 연구하는 다른 두 개의 방법인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하는 방법과 우주 배경 복사 방법에서 말하는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고 만약에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면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벌써 이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이 가장 선호하는 등고선 지도입니다. 가운데가 가장 확률적으로 선호하는 우주 상수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초신성 자료를 여기다가 더하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주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발견한 효과를 더하면 초신성 데이터가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과 더 잘 맞게 되고 동시에 여기가 우주 상수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주 상수가 될 수 없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확률 분포상. 이 경우는 우주가 아직 가속 팽창하고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될 수 있는 경우고 저희의 효과를 집어넣으면 우주는 감속 팽창하고 도저히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주 상수는 될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죠. 제가 지난달에 영국의 학회에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주론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인 소위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초신성이 우리 표준 촛불이라면 이거는 표준 잣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기 우주에서 우주가 아주 뜨거울 때 플라즈마 상태에 거기에 이제 오늘날 은하들의 이 거대 구조의 씨앗이 되는 그런 조그마한 밀도 요동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주가 쭉 팽창하면서 그 팽창률에 따라서 쭉쭉쭉쭉쭉 팽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무풍선에다가 매직으로 동그랗게 그리고 훅 불면 그 점점 좀 커지겠죠. 팽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으로 우리가 우주의 거대 구조의 평균적인 크기를 조사하고 먼 우주, 즉 시간적으로도 과거, 여긴 가까운 우주 쭉 조사하면 어떤 식으로 우주가 팽창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놀란 이유는 우리와 완전히 독립적인 표준 잣대 방법에서도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예비 결과를 말이 예비 결과지 600만 개의 은하를 관측한 이때까지 가장 정밀한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 뉴욕 타임즈를 포함해서 여러 신문에 이때까지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암흑 에너지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이 바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 그 시점에 여러분이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하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중간 결론은 바로 초신성 우주론 연구의 핵심 과정과 달리 이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과정이 별들의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와 암흑 에너지의 표준 모델, 지금까지도 표준 모델인 우주 상수는 이에 따른 인위적인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우주 상수가 아닌 특별한 형태,
시간에 따라서 약해지는 암흑 에너지는 가능하고 이것은 다른 우주론 표준 잣대 방법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암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모델에서 우리가 수정한 초신성 결과를 적용하면 다른 우주론 연구 방법들과 더 잘 일치한다. 그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팀의 자료에다가 우리가 발견한 효과를 추가하면 더 잘 일치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가속 팽창하지 않고 감속 팽창.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우주론 문제, 허블 텐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우주론 문제도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 효과가 두 가지 우주론 모형을 동시에 우주론의 난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고 다가오는 미래는 우주론 연구의 황금 기회예요. 여기 지금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천문학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지금 표준 잣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이외에도 지금 작년에 발사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일본의 수바루 망원경이라든가 여러 중대형 망원경들이 지금 후속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거나 앞으로 가동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초신성 표준 촛불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시작하는 베라루빈 탐사 망원경이 가동하면 5년 이내에 지금 2,000개를 알고 있는 초신성이 2만 개를 발견해요.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또 한국이 참여하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포함해서 거대 망원경 시대가 곧 개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러한 탐사 관측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관측만큼 중요한 거는 우리 연구팀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초신성 우주론 연구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계통오차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계통오차라고 하는 것은 핵심 과정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그 핵심 과정을 모든 연구에, 특히 천문학 연구에는 핵심 과정이 있어요. 그 핵심 과정이 맞아야 결론도 맞는 거예요. 그 핵심 과정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 것이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요. 수십조 원을 들여서 관측을 한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구의 핵심 과정이 맞는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아마 매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이 연구의 최전선에서 지금 매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의 결과가 후속 연구로 더욱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당연히 암흑에너지와 우주론 연구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은하에서 폭발한 가장 최근의 그 일회형 초신성이 1604년에 케플러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케플러의 초신성이에요. 최근에 가장 국제 천문학계에서 권위 있는 천체물리학 저널에 유럽의 학자들이 논문을 냈는데 바로 이 케플러의 초신성이 1A형 초신성인지 아니면 다른 초신성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 천문학자들의 관측 때문에, 여기 보면 까만 점이 조선, 이게 아까도 우리 봤죠? 초신성의 광도 곡선 팍 폭발해서 밝아지고 그다음에 사사사사사가 어두워지는 거죠. 여기 열린 원이 이제 케플러를 포함해서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거고, 이 까만 점이 조선의 관상감 학자들이 관측한 건데, 만약에 우리 조선의 데이터가 없었으면 어디가 정점인지 이게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유럽 학자들 데이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럽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조선의 관측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은 좀 창피하지만 저도 최근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야, 이거 우리가 이 초신성 우주론 하는 거는 이거는 운명이다. 이런 위대한 우리 조상들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고, 결코 밖에 나가서도 제가 자랑스럽게 외국인 학자들을 보여줍니다. 너네 그때 뭐했니? 1600년에 우리는 벌써 이런 걸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를 얕보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쉽지 않은 강의인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여러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